그 특성상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값이 연속적이니까. 아무리 좁은 구간을 잡아도 그 안에 실수 몇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만들 수가 없죠. 칸이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를 표현할 때 확률 밀도 함수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표를 못 써요. 뭐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걔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얘는 사실상 뭐가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데가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를 주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를 주로 물어봅니다.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에요. 벨 커브라고 하거든요. 딸랑딸랑 종처럼 생겼잖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성질, 확률의 성질 따라갑니다. 일단 fx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확률이니까. 그죠? 예. 정의역을 어떻게 잡기에 따라 다르겠는데, 여기서는 정의역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잡아놨어요. 두 번째, 확률이니까 다 더하면 0이잖아. 확률을 다 더하면 0이잖아. 근데 이걸 다 더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어. 다 더할 수가 없겠다고. 야, 니네 지금 정적분 안 배웠어? 손 들어봐. 다 배웠어? 훌륭하네.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가 뭐였냐면, 가로의 길이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직사각형 무한계의 합이었어요. 그게 정확히 얘의 의미하고 같겠죠. 이걸 다 더하는 거니까. 이게 확률이니까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의 합은 뭐가 되겠냐면 면적이 됩니다. 그럼 정적분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정의역 내에서 전체 정적분을 하면, 쫄지마, 적분 안 시켜. 알았어? 정적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저 부분의 면적만 취하면 되니까 A부터 B까지만 정적분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안 시킨다며요. 아마 안 시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정적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등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률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줍니다. 면적을 구한 상황에서 선분의 길이 하나 빠지냐 더해지냐, 이건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기하학적 확률에서 직각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예. 확률 질량함수 정지하고 똑같죠. 결과적으로 시그마 대신 뭐가 사용됐다? 인테그랄이 사용됐다는 걸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자, 이상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정의를 이용해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보시오. 자, 처음 평균 EX는 평균의 정의 뭐라고요? 확률 변수와 그 확률을 취할 확률의 곱의 합이겠죠. 여기서는 합을 뭘로 보시면 돼요? 인테그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 fx, dx다.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이 fx니까요. 확률 밀도 함수. 아시겠죠? 자, 다음 분산입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여기 이 부분을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뭐하고 같아요? m하고 같죠. 얘는 뭐하고 같아요? 1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의 제곱 fx의 정적분에서 m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고요. 그럼 얘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당연히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분산 하시면 되는 거고. 쉽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변환된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AEX 더하기 B라는 거고, 얘는 A의 제곱 VX라는 거고, 얘는 절대값 A 시그마 X라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 그림 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중1과 이산 확률분포와 연속 확률분포 세 개를 통째로 연결하는 그림이거든요. 중1 때 사실은 그 토수분포를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1 때 배웠던 토수분포 히스토그램 기억나시죠? 예. 이 히스토그램인데, 이제 히스토그램은 얘를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계급값으로 바꿔버리면 얘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겠어요? 이제 막대 형태가 아니라 저렇게 선분 형태로 바뀌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얘는 뭘 쓰고 있다? 그냥 도수가 아니고 상대 도수를 쓰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간격이, 그러니까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 이 성분이 점점점 빼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론 대수 똑같아요. 전체 넓이가 의미하는 바 확률 총합은 1이다.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다. 똑같은 거죠. 확률 총합은 1이다 라고 써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구간 내에서 확률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하나씩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숫자랑 끝나는 숫자가 포함되냐 안 되느냐가 의미가 좀 있어지죠. 확률 변하죠. 근데 저거는 사실상 저 확률이 이제 그려놓긴 하는데 각각의 확률이 0에 하나씩 가깝겠지. 왜냐면 무한계를 더해서 1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등호가 있냐 없냐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0에 하나씩 가까운 거 하나 빠진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식은 사실 다 똑같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다 동일하다. 알겠어요? 연속과 이산의 차이는 이산은 시그마를 사용하고 연속은 인테그랄을 사용한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고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1번 다시 보여주라고요? 이거요? 네. 종혁? 좀 깼어? 뭘 쳐다보고 있어? 오, 발이 빨리 오겠네. 됐어요? 자, 구간 0, 2에서 정의된 확률변수 x의 확률빌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봐봐요. 결국 인테그랄 해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자, 확률빌도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시면 이렇게 있고 0과 1 사이에서는 kx예요. 그러니까 k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를 1로 잡죠. 그러면 이렇게 kx 가는 거고 1과 2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y일 때 0, 1, 2고 여기가 k인 상태죠. 자, k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k는 어떻게 구합니까? 확률 총합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 총합은 뭐 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써도 되지만 면적이니까 그냥 넓이 구하시면 되죠.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라고 그냥 쓰긴 쓰는데 실제로 적분을 안 해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잖아요. 이게 1이어야 돼요. 따라서 k는 1입니다.
K가 1인 거 알고 그린 거 아니야. 대충 그렸는데 1 된 거예요. 아시겠죠? 됐니? 그 다음에 0.5부터 1.5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2분의 1이 있고 여기가 2분의 3이 있을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때 확률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뭐 어떻게 구해요? 1에서 P 0에서 0.5까지도 빼버리고 P 1.5에서 2까지도 빼버리면 되죠. 이게 더 쉽죠? 왜냐면 저희 조그만 직각삼각, 직각이동상각 면적 빼면 되니까. 그게 얼마죠? 4분의 1인가요? 두 개 합쳐서 맞잖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 두 개 있으니까 4분의 1이죠. 이래서 4분의 1 빼면 그냥 4분의 3이다. 실제로 적분할 일이 딱히 없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적분을 아예 안 하진 않는다. EX를 구할 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EX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FX잖아요. 근데 fx가 구간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x의 제곱 dx. 왜냐면 0부터 1까지는 fx가 그냥 y는 x예요. 그죠? 예.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x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적분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적분 안 배워가지고 별로야. 미친놈들인가? 적분 안 배워가지고. 뭔 개소리예요? 선생님 열심히 해놨어야지. 저번 나랑 다 했잖아. 미친놈들아. 기억 상실이 왔어? 수트를 안 배워가지고 안 배웠어. 아, 이 새끼들 진짜 미쳤나? 근데 봐봐, 이것도 사실은 평균 자체는 굳이 적분 안 했어도 구할 수 있었어. 누가 봐도 이게 평균이지 뭐 다른 게 평균일 것 같냐? 이래 내 대칭인데? 맞잖아. 그냥 이게 저게 1이 평균인 것 같다. 수식으로 확인했을 뿐이지. Vx는요? 0에서 2까지 x의 제곱 fx 해서 방금 이걸 빼야죠. 그러면 fx가 어차피 구간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지? 예. 여기랑 여기에다가 x 하나씩 더 곱한 걸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식을 굳이 쓰지 않을게. 그러면 4분의 1 x의 4제곱 0, 1 이거 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2 x의 3제곱 1, 2 그리고 빼기 1 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는 4분의 1이고 두 번째 건 얼마야? 이게 12분의 11인가 나올 거예요. 그럼 6분의 1이다. 계산 여러분들 하시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최소 적분을 조금은 하게 되는데 막상 문제 풀어보시면 별로 할 일이 없다. 알겠어요? 네. 자, 다음 6번 정규분포로 가겠습니다. 무리수위가 있는데요. 네? 무리수위가 있는데. 우리 수위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이건 이제부터는 진짜 적분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자, 정규분포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노멀이라고 써 있죠. 노멀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통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보통 그렇다. 그쵸? 예. 정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사실 정상분포, 정상이군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실 아직도 과학자들 이유를 잘 모릅니다. 예.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관찰했을 때
이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통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 결과값이 이 곡선을 따라가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녹음해요. 그럼 파도 소리는 여러 소리가 혼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소리의 주파수를 다 분석을 해서 그 주파수의 빈도를 조사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에 가서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을 해요. 산새 소리도 있고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있고 누가 야호 하는 소리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주파수를 다 분석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현상만 이런가? 라고 해서 사회현상,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 몸무게를 다 조사해봐라. 조사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물론 인간도 자연 일부니까 그렇다 치지. 그거 말고 사람들의 생각 통계 조사를 해보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통계 조사가 혹시 잘못되어 있을 수 있잖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명땡땡 이런 애들처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통계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된 통계 조사를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입니다. 정상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거든. 근데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 눈에 확 띄어요. 정규분포 곡선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뭔가 조작이 있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아직 분명하게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가. 근데 조사를 해보면 다들 이러니까 이게 정상이구나. 그래서 정상분포, 정규분포라는 명칭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되게 희한한 아이야. 지금 니네 여기 무리수 2가 나오는 것만 쫄리냐? 무리수 2가 나오는 것만 쫄려? 더 무서운 게 있잖아. 여기 m이 있고 여기 시그마가 있다고. 야, m하고 시그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 알아야 구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근데 그게 이미 확률 밀도 함수에 들어있다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후 관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곡선을 굳이 수식으로 묘사하려다 보니 이렇게 묘사하게 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굳이 수식으로 묘사를 최대한 가깝게 하다 보니 저 수식이 얻어진 것이다. 물론 저걸 얻는 과정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알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식이 주어져 있잖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저걸 가지고 적분을 할 일도 없다. 저거 적분 어떻게 하냐? 나도 못해. 알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정리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규분포는 무엇이냐? 저기 나와 있는 fx. fx를 확률 밀도 함수로 하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곡선 자체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다 이라고 불러요. 정규 분포는 기호로 n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n을 쓰고 n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균과 분산 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약속은 아직 유효합니다. 제가 라지 x 땡땡 n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쓰면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는 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양수입니다. 0하고 같지도 않아요. 모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아까 보셨죠? 0하고 같지도 않아요. 딴 거는 0보다 크거나 나다잖아요. 0보다 크다예요. 같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곡선은 직선 x는 m에 대해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적분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될 거예요? 1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적분구간의 양 끝에 양의무한대나 음의무한대를 사실 넣지 않거든. 고등학교 교육과 정리해서. 근데 이 통계에서는 넣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P, A, X, B 이걸 구하라고 하면 얘는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해야 하죠. 물론 정적분을 여러분이 시키진 않을 겁니다. 안 시키고 문제 어떻게 만들죠? 다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네.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진짜 이상한 건데, 이 x는 그럼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구해야 아 너가 m이구나 이렇게 얻을 텐데 m이 이미 fx에 들어있다니까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마찬가지 vx는 이렇게 구해서 그 계산의 결과를 얻어야 비로소 얘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얘 또한 이미 확률 밀도 함수에 들어있죠. 그렇죠? 네. 그러하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적분을 안 시키고 확률 계산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정규분포의 종류는 엄청 많겠죠. 평균이 뭐냐, 분산이 뭐냐에 따라서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확률을 이미 표로 다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수학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표를 줍니다. 정적분의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줄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시되어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 계산 결과밖에 없거든. 그럼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면 확률 계산 못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얘는 정규분포 중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는 얘가 표준 정규분포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x라고 쓰지 않고 z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fz 한번 써보면 여러분들 왼쪽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시그마에 1 넣고 m에 0 집어넣으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는 모습 보이죠. x 대신에는 z를 넣고요. 어떻게 되냐면 루트 2파이 분의 1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z 제곱 이렇게 바뀌죠. z 역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그래프는 다 심하게 과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면적이 0이어야 되는데 그럼 각각의 확률은 0에 하나씩 가깝다고 했죠. 면적이 1이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하게 과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우 대칭인 종모양 곡선이고 평균이 0이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정균포를 어떻게 표준 정균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나요? 라는 건데 이게 변환된 그러니까 변환된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머지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니까 안 그려도 돼요. 자, 원래 얘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냥 정규분포라고 하면 여기가 x고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모양도 쟤랑 안 같을 수도 있다고. 왜냐면 이렇게 더 솟구쳐 있을 수도 있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m이었다고 해봐.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는 건 여기의 면적을 알고 싶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갑자기 m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려면 뭘 하면 되지? 확률 변수에다가 x에서 평균을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돼. 이게 사실 뭐냐면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 m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럼 2x는 뭐가 되겠어? 시그마 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니까 0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시그마니까 1 돼버리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럼 여기 있는 a랑 이 b도 동일한 변환을 취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올 거고 여기 어딘가에 올 거냐 이 말 아니야. 그리고 이 사이에는 모든 값들은 다 동일한 변환을 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둘의 면적이 동일합니다. 이 둘의 면적이 동일해요. 예, 이 둘이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이미 계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거의 면적을 가지고 얘의 면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왜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얘들이 어떤 값이라고 해봐. 어떤 각자가 이제 연속이니까 무수히 많지만 그냥 유한계 있다고 간주해 볼게요. 유한계 있다고 간주해 보면 여기 사람들이 그냥 사실 자기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여기 있는 애들 가지고 점수의 총합을 구하라 시키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근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그대로 다 변환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해도 여기하고 동일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면적의 관점에서. 사실 무한계고 사실 0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러냐면 사실 상대적인 위치만 알면 되거든. 전체 위치 중에 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A가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느냐,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거만 알면 되거든요. 예, 그 정확한 지점을 얘가 바꿔서 표시를 해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이 과정은 표준화를 좀 이해시키는 과정은 뒤에서 또 예제로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금갑도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예. 뭐 어쨌거나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밑에 해볼게요. 이제 표준화라고 표현하는데 표준화. 예. 저 확률 변수 Z는 어떻게 정의된 아이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Z를 구해본다고 하면 사실 얘는 뭐냐면 2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시그마 분의 1배를 하고 시그마 분의 m을 뺀 거니까 변환된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의해서 얘는 시그마 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0이죠. 왜냐면 2x가 뭐니까요? m이니까. 이해되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분산 VZ는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인데 3포대는 뒤에 더하거나 뺀 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럼 얘가 시그마 분의 1 vx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1이 되겠죠. 왜냐면 vx라는 놈은 시그마의 제곱이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애당초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정의한 거예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2 되도록 정의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하던 걸 조금만 부연 설명해 보면 사실 확률이라는 것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의 개념이에요. 상대도수니까.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니네가 이렇게 변환된 별량으로 바꾼다고 해서 내 등수 안 바뀐다 그랬죠? 내가 그랬잖아. 아니 시험 애들이 못 봐가지고 전부 다 뭐 2배 해주고 30점 더 한다고 내 등수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등수가 안 바뀐다는 말은 이 표준화 과정을 걸쳐도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확률이라는 것은 상대도수니까. 상대도수는 집단 내 상대적인 위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한다고 해서 확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한 번만 계산해 놓고 나머지는 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았니? 오늘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오답 조금만 더 하죠. 하단은